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수도권 시민들 퇴근길은 괜찮으셨나요? 4년 만에 철도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닷새간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치투쟁이라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입니다. 서울 지하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까지 모두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퇴근길 괜찮은지 송진섭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디입니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7시가 넘으면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는데요. 열차 여러 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탑승할 수 있을 만큼 혼잡합니다. 지금 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이 안 돼가지고 야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개강했는데도 강의에 계속 늦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금 많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됐는데 오후 3시 기준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의 76.4%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대신 버스 타려는 사람들도 몰리면서 여기저기 혼잡한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SRT만 운행하는 수서역도 KTX 운행을 허용해 줄 것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 이후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90%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역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운행 시간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오후 저희 유찬 기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직접 타봤습니다. 이 열차 편수가 줄다 보니 예매 경쟁도 심해졌고 예매를 하더라도 입석 서서 와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오늘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오송역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승객은 황급히 목적지를 바꿔 겨우 표를 구했습니다. 핸드폰 로딩을 하면서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겨우 한 좌석이 남아서 그냥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용산역으로 잡았어요. 이렇게라도 표를 구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송역 현장 발권소에선 오후 2시에 이미 서울행 열차가 대부분 동났습니다. 지금 저녁 6시까지도 입석이 다 매진돼서 표가 안 나와요. 오후 2시 57분 오송역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하는 KTX를 오늘 오전에 예매했는데요. 남은 좌석이 부족해 천안까지만 앉았다가 이후 서서 가는 입석표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객한 연결 통로에는 입석으로 겨우 표를 끄는 사람들이 빽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역에서도 표가 동나 2시간 넘게 서서 가야 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시간대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표가 많이 없었어요. 좌석이 없으니까 이제 서서 가거나. 파업 영향으로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KTX는 76%,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 68%였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26%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화물 대부분이 집중되는 경기 이왕 오봉역은 열차 운행 횟수가 48회에서 12회로 크게 줄어 빈 화물차들이 선로에 멈춰섰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당장 시멘트 수송이 막히는 등 산업계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위원장. 어제는 우주기지에 가서 로켓 미사일 보더니 오늘은 군수산업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전용 열차로 1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러시아 주력 전투기 수호의 생산 공장에 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시설만 골라보고 가는 거죠. 김민곤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공터에 철제 울타리들이 놓였습니다. 열차 승강장에선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의 군수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의 관문인 기차역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문을 앞두고 분주해진 겁니다.
어제 저녁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찬을 한 뒤 전용 열차 태양호에 오른 김 위원장은 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Впереди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보스토치니에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까지 거리는 1000km나 됩니다.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태양호보다 빠른 일반 열차를 이용해도 22시간 걸립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첨단 항공기 생산 공장인 유리가가린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과 자국산 부품으로 개발한 여객기 수호이 슈퍼젠 U도 만든 곳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열세가 항공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발전 방향, 또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이 도시에는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아무르 조선소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골입니다. 어제 북러 정상들이 앉아서 회담했던 그곳, 바로 그 자리, 그 의자를 회담 직전 북한 수행원들이 정성껏 닦고 살펴보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화제입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에 각별히 예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경호원이 의자를 눌러보고 튼튼한지 확인합니다. 의전 담당인 현송월이 옆에 있는 의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경호원들은 의자를 계속 닦고 금속 탐지기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을 의자를 분주히 확인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지켜본 러시아 언론은 결국 의자를 교체했다며 지도자뿐만 아니라 경호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수령제 하에서는 지도부 결사홍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결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 내에서 선전선동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러시아란 국가 지도자하고도 거의 대등한 존재로.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서도 푸틴과 만날 때도 우주기지에서도 김 위원장 주변에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이 있습니다.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데 총을 넣을 수도 있고 폭발에 맞서 방패로도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는 경호 수위가 약화됐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게는 가장 적성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각오한 거기 때문에 최대치의 경호를 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호 수준이 조금 더 낮다라고. 북한 경호원들이 온도와 풍속을 확인하는 휴대용 기상 관측기를 들고 다녔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대통령실의 북러 정상회담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제안보 배반 행위이고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북러 회담을 비판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2시간 가까이 개최하며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뒤 입장문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앞서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 첫 공식 메시지로 국제안보 배반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한 메시지도 직접 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식이 있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 다만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외교안보 국제부 전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찰떡 공조 같았는데 좀 엇박자가 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위원장을 북한으로 초청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오늘 나온 북한의 발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수락했다는 북한 발표와 달리 크렘린궁은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의 답방 계획이 없다면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북러 관계가 시작부터 엇박자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서 푸틴 대통령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이 초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사실 푸틴 대통령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어서 국외로는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초청한 이유, 우주협력 등 기술 이전 약속이 이 말뿐인 약속에 그칠 수 있어서입니다. 10월에는 일단 북한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이 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엇박자가 또 보이는데 지금 우주기지에서 하바롭스크라는 이제 곳으로 이동 중이에요. 자, 김 위원장이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열차를 또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발언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и боевая. Затем бу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이 푸틴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비행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용 열차로 이동 중입니다. 이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 같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나의 전용 열차, 자신의 전용 열차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자, 뭐 엇박자가 좀 보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북러 회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북한이 이번 러시아로부터 얻어서 어떤 퍼즐을 맞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북한은 크게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그리고 전투기와 잠수함 기술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 어제 우주기지에서 앙가라 로켓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우주 발사체 엔진을 비롯한 부품은 물론이고요. 이 발사장 개선을 위한 조언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이 2차례 발사 실패했던 정찰 위성에 카메라 관측 기술도 관심 대상입니다. 하바롭스크에 있는 전투기 공장과 조선소 방문을 통해 북한의 낡은 전투기와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개선 방안도 모색할 텐데요. 특히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군부대여서 최근 김 위원장 관심이 높은 핵 기술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회담 보면서 전 기자 눈에 띈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이 타고 온 차를 김 위원장에게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우르스라고 합니다. 이 푸틴의 이 리무진 폭탄과 화학 공격을 견디는 방탄 차량이고요. 이 가격만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 위원장에게 소개도 하고 함께 뒷좌석에 탑승도 했어요. 이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탄차 비스트의 내부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종이를 든 김 위원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잡혔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좋은 면모만 편집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에 일주일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기자들이 검사와 수사관을 막아섭니다. 언론 자유 실패라는 정치 검찰 규탄한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보도된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오늘 뉴스타파 사무실과 JTBC 보도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치 끝에 2시간 20분 만에 뉴스타파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5층 사무실 해당 기자들의 자리와 전선 서버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JTBC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JTBC 소속 기자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를 인터뷰하고 뉴스타파로 이직한 공모 기자, 대선 사흘 전 신앙민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짜깁기 보도한 뉴스타파 한모 기자의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보도를 대선 개입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로 간주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두 기자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준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의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는데요. 허위 보도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보도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와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실수나 기획이 아니란 겁니다. 마치 제가 있는데 뺀 것처럼 지금 JTBC가 사과 방송한 것이고 그건 허위 보도 아닙니까? 검찰은 이른바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준 것처럼 오보를 냈다는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명예훼손이지만 본질은 선거 개입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건데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지팡이 짚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느새 단식 15일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찾아서 단식을 만류했고 김기현 대표도 단식 중단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완강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일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더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우리들이 싸울 테니 이게 대표님 당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권유하자. 모든 의원들이 다 뜻을 모아서 저희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 새겨서. 이 대표는 끝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 의료진은 이 대표의 저체온증과 부정맥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단식 여파로 내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해 쓰러져야 끝날 것이란 전망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꼼수라며 강경했던 국민의힘도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대표 단식장을 찾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됩니다. 현역 국회의원 단식 중 최장 기간은
2005년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외쳤던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29일입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단식했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인데요. 첫 뭘까요? 출근길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 후보자들이 첫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 기자들을 놀라게 한 장면 같이 보실까요? 오, 지금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네요.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성수동에서 종로구까지 20km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헬멧 쓰고 고글도 착용하고 제대로 타네요. 네, 이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15분 늦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유 후보자 15년 전 문체부 장관일 때도 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었습니다. 네,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나요? 네, 유 후보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 기간에는 그리고 또 뭐 세종시로 내려가면 자전거 타긴 힘들 테니까.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도 화제였는데요. 너무도 먼 그대를 언급했거든요. 그대는 누구일까요?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그런데 제가 59년생이에요.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 생하고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각오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 더 있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안 보입니다. 네, 신 후보자는 내일 출근할 예정인데요. 출근 전부터 과거 발언들이 벌써 논란입니다.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정치 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맞습니까?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립니다. 시끌시끌 좀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 여당 대표와 가수 김유나 씨, 광우병 트라우마 무슨 말일까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 지옥이라고 글을 쓴 이 가수 김유나 씨를 이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는데요. 여당에서는 광우병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도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광우병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15년 전인가요? 벌써 미국산 소고기 그 파동 때 선동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당시 배우 김규리 씨가 SNS에 광우병소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넣는 게 낫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여당은 이때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어떤 배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청산가리를 입에 틀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진보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은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그냥 아무 말이나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여당으로서는 당시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여당 대표가 연예인을 직접 공격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도 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본인들은 굉장한 권력층이에요. 여당의 이런 지도부가 하는 말은 굉장히 협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김유나 씨 소속사도 부랴부랴 이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온라인 보니까요, 또 배우 조진웅 씨도 공격을 받고 있나 보더군요. 네, 홍범도 장군이 동상 이전 논란 이후에 누리꾼들의 공격이 갑자기 집중됐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 연예인이 한쪽 편에 서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역사 공부 좀 하라며 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진웅 씨가 홍범도 장군과 인연은 좀 있죠. 네, 조진웅 씨가 2년 전에 이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을 이 국민 특사 자격으로 참여했거든요. 장군님이 걸으셨던 거리, 장군님이 머무셨던 장소,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네, 조진웅 씨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나도 처참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또 정당하게 비판하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마약에 취해서 기어다닌 운전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채널A가 사건 당일 영상을 입수했는데 병원을 갈 때 시간에 쫓기듯 다급해 보이는데요. 이 운전자는 2시간 반 만에 병원 2곳에서 수면 마취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 안쪽에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나와 병원 건물로 향합니다. 흉기 협박으로 신고당한 홍모 씨의 2시간 전 모습입니다. 홍 씨는 15분 뒤 환자 가운을 입고 나와 차를 몰고 인근 카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선 홍 씨. 하지만 어딘가 다급한 모습입니다. 다른 차 때문에 자기 차를 못 빼자 남의 차 운전석 문을 멋대로 열고 금방 손님이 내린 택시를 붙잡았다가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주변을 배회하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뭐 싸우는 소리도 섭대라고 기억하는데. 흉기까지 보여주며 차량 주인과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간 홍 씨가 10분 뒤 도착한 곳 신사동의 또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하고 내가 내보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원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병원에 주사하고 많이 한달 안 나갔다고. 2시간 반 사이 병원 2곳을 드나든 홍 씨. 경찰은 홍 씨가 이 2곳에서 모두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A라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하고 B라는 병원 가서 또 프로포폴 투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게 의료 목적이었는지 의료 외의 목적이었는지. 경찰은 홍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병원의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을 30분 동안 성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현장을 목격한 승객이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버스 기사는 신고하고 이렇게 힘을 합친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주변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이 남성은 뒷자리에 술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 옆에 앉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맨 뒷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옆자리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성추행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뒷자리 승객은 휴대전화로 찍으며 다른 승객에게 조심스럽게 손짓을 합니다. 범행 사실을 인지한 다른 승객은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로 가 조용히 상황을 알립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은 버스 기사는 여기 있는 거울을 보고 범행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분이 그걸 봤다고 다른 남성분이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다고 이제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한 상황이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냥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죠. 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성은 갑자기 팔짱을 끼며 태연히 자는 척합니다. 그리고 이내 옆자리로 옮기더니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일단 문을 열면 무조건 내리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우선이니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결국 종점 부근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40대 남성을 쫓아가 중강제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경찰차를 겨냥해서 폭죽을 쏘고 어깨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10대 폭주족. 이들을 경찰이 7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망타진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빙글빙글 돌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 벼랑간 순찰차 앞에서 번쩍이는 불꽃과 함께 사방에 불티가 튑니다. 순찰차를 겨냥해 폭죽을 쏘아대는 겁니다. 일부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팔을 흔들고 춤을 추며 도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계속된 조롱에도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넘어진 한 명을 빼고 대부분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폭죽까지 써서 발길 일도 한다거나 애들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고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검거에 나선 경찰. CCTV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7달간 추적에 나선 끝에 나머지 폭주족 12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10대, 동네 선후배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호기심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고개 운전과 역주행 등 120차례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꼭 검거를 할 것이니까 다른 모방범죄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든 8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강력 사건이 잇따른 이후에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범인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가게 앞에 민소매 차림으로 서 있는 남성.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과거 만났던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협박하러 찾아온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남성은 계속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곧바로 테이저건과 3단봉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합니다.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남성은 못마땅한 듯 따지더니 이내 여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그 순간 경찰관은 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남성은 그대로 고꾸라지고 경찰은 흉기부터 빼앗고 제압합니다.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황으로 체포합니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도 범인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한 20-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아저씨라고 불렀고 저희 조원이 칼을 뺏어서 던지고 이제 뒷수갑 착용을 시켜서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경찰은 내년부터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1개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주소를 묻자 주소를 다 말해야 하냐라고 되묻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노란 수의를 입은 최원종이 법원 밖을 나서자 분노한 유족들이 오열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급기야 날아온 휴대전화에 최원종이 머리를 맞자 교정 직원들이 서둘러 막습니다. 사건 42일 만에 열린 첫 공판. 법정에 나온 최원종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부가 사는 곳을 묻자 주소를 다 말해야 하냐고 되묻는가 하면 특정 주소가 본적지가 맞냐고 묻자 거기가 어디냐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며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최원종을 본 유족들은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최원종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의 인권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보다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간 끌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싸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살인자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고 있습니까?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걸 알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부모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 냈는데 학부모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교사 벌점제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도 다양합니다. 훈육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학부모까지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으로서는 더 위축되고. 사실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 학대랑 같이 연관되잖아요. 적절한 선이 유지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민원이 어디서부터 교권 침해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동안 비슷한 분쟁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리비아 홍수 피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장 시장 발언이 나오면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강이 흐르던 곳이 흙과 흙탕물로 움푹 패였습니다. 하늘에서 살펴본 건물은 처참하게 파손됐고 거센 물살에 밑동까지 드러난 건물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폭풍 후 다니엘이 휩쓸고 간 리비아 동부도시 데르나. 2달 전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초록을 잃고 황토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다니엘은 댐 2곳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엄청난 양의 물이 지중해 연안 저지대 항구 도시인 데르나를 그대로 삼킨 겁니다. 주민들은 불어난 물을 피해 고지대로 이동했지만 물에 휩쓸린 사람들은 지중해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리비아와 이집트 당국은 현재까지 6천 명 이상 숨진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1만 명 이상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المدينة بحالها أبيدت كامل ما زالت تحت الأنقاض وفي اللي في البحر وفي اللي هم جابوه وقعدوا يدفنوا فيهم لدرجة جماعي. 데르나 시장은 주민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2만 명 규모인 데르나시 시민 가운데 15%가 숨지거나 실종된 겁니다. ممكن يصل 10,000 أكثر. لا إله إلا الله. UN 국제이주기구는 이재민 수만 최소 3만 명에 달하고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한우 40% 할인. 대형마트가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연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선 소비자도 있었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개장 30분 전부터 100m 넘는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한 한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도착하신 시간은 몇 시예요? 6시 30분. 이거 줄 서려고? 응. 근데도 처음이 아니시네요, 지금? 그래요. 6시 50분이었어요. 9시부터인데 집에서 5시에 출발했어요. 오전 9시 사람들이 서둘러 카트를 밀고 들어옵니다. 원하는 부위가 다 팔릴까 고를 새도 없이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평소 100g당 10,000원이 넘는 등심을 8,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만족스러워합니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왔는데 너무 이렇게 득템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판매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쌓여있던 한우가 거의 동났습니다. 안심과 등심 부위는 30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원하는 부위가 다 팔려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갈비찜을 해서 애들 추석 명절에 그때 좀 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고 해서 등심하고 채끝하고 좀 샀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싼 제품을 사려고 마트를 순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3번째 온 것 같아요. 계속 둘러보면서 어떤 또 추석 선물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자꾸 하게 되네요.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모티콘 이용하거나 음악 들으려고 유료 모바일 앱 결제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같은 앱이더라도 어떤 앱 마켓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살펴보니 애플에서 샀을 때가 가장 비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월 정액으로 이모티콘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어떤 앱마켓에서 내려받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애플에서 살 때 6,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원스토어보다 77% 비쌉니다. 애플이 다른 앱마켓보다 결제 수수료를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한 달 이용권도 애플이 12,000원, 구글 9,800원, 원스토어 8,900원 순입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보다 같은 상품에 비용을 더 치르는 셈입니다. 조사 대상 인앱 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은 26,396원, 원스토어는 24,214원 순이었습니다. 정작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최근 1년간 앱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동일한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었다면 조금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조금 비싸다고 해가지고 PC에서 구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만큼 좀 가격을 인하하면 어떨까? 국내 소비자의 모바일 앱 지출액은 올 1분기 4,750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난해 9월에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이어져서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독감은 여름철이 되면 유행이 주춤하는데 올해처럼 독감주의보가 만 1년 넘게 지속된 건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독감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살, 7살 배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올여름 일주일을 멀다하고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좀 감기 같은 게 좀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도 지난주까지는 여기 병원에 왔었거든요. 여름 내내 독감 환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환자는 1,000명당 11.3명으로 유행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8월에도 1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다가 이달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년 가까이 되는데 올 여름처럼 이제 여름에 독감이 유행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봤고요. 어른들도 많이 아파서 오세요. 지난해 9월 15일 발령됐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독감 예방기간 23, 24년절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지 없이 2년째 지속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동안 독감 자연면역이 준데다 방역지침 해제로 개인위생이 느슨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지금 4년째 거리두기를 하면서 독감도 안 돌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독감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독감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의약품에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감기 약들, 기관지 염증에 쓸 수 있는 약과 약들이 지금 패치제를 비롯한 먹는 약들이 다 품절 중이거든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칠 수 있어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와 동해안 고성으로 일하러 간 직장인들을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기업들 사이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호텔에서 한 카드사 직원들이 최대 한 달간 일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근무 5일차인 유희정 씨. 평소와 같은 일과로 출퇴근하지만 사무실을 벗어나면 휴가를 온 기분이 납니다. 6시 반 정도에 눈 뜨자마자 동네를 한 바퀴를 한 1시간 이내로 40분, 50분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주변에 좋은 관광지 그런 데 가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니 생산성도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팀이 115% 정도가 올라갔고 개인에 따라서는 40%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 피로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은 지자체가 직접 워케이션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제 8명 전원이 다 와 있고 같이 오션뷰가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각지에서 모인 직장인들 덕분에 주변 상권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한 7,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저녁 타임에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새 조금 많이 보여요. 지난 5월 이후 고성 워케이션 센터를 이용한 직장인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세 끼는 아니어도 한 끼는 꼭 밖에서 드시더라고요. 평일에 이제 많아졌다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직원 포상 제도로 워케이션을 실시하는데 부산이 해당 장소로 적절한지 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自然についてそうですね。せっかくそこにすぐ行け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プラスだと思っているので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도 먹어봅니다. 원격 근무자가 많다 보니까 워케이션의 잠재 수요가 대단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IT 환경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케이션이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한 기업 복지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 산업을 여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과 영동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호남은 최대 100mm,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는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해안에, 내일은 강원 영동에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5도에 그치며 중부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광주는 29도, 부산 28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러 두 정상 은밀한 부분까지 논의했다며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 초청에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 답방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명분 없는 악수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위험을 무작정 감수하기도 힘들 테니까요. 마침표 짓겠습니다. 위험한 거래의 약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